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담당 교수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12번째 강의를 오늘 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오늘 비가 이제 하루 종일 내리고 있네요. 어제도 비가 왔었고 오늘도 비가 왔었는데 여러분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뭐 회사 일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중에는 바빠서 이제 보통 일요일 날 이렇게 제가 강의 녹화를 집에서 보통 하거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 회사에서 제가 녹화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녹화하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일들이 중간에 생기고 그래서 좀 집중을 발휘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요즘에는 집에서 이렇게 주말에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디스크 여러분들 그 한번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복습 좀 간단히 하고, 그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이제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에 따라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이거에 대한 영향, 개념과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떤 피드백이 상대방,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강화, 조언, 침묵, 비난의 네 가지 피드백 유형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또 타이밍에 맞게 또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초점을 두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춘 피드백을 해라. 또 정확하게 사실 팩트에 근거한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혹시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직장 생활을 또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또 뭐 교수님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피드백, 뭔가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또 이런 것들을 받을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마음을 열고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항상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의문들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피드백들이 있을 때도 있죠. 본인 생각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본인이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현 능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유형별 의사소통 디스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디스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디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배울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달라이라마라는 분의 얘기를 통해서 수업을 시작했었죠. 디스크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행동 패턴, 행동 스타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게 디스코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향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행동 패턴, 행동 스타일에 대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디스크의 네 가지 유형, 크게 네 가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앞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좀 진행을 계속 할 텐데, 특히 주도형의 성격 유형,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사교형의 대표적인 성격 유형, 그 다음에 안정형의 성격 유형,
그 다음에 신중형의 성격 유형까지 여러분들한테 일단 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뭔지. 그래서 행동용 매트릭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드렸었고요. 행동 특성, 커뮤니케이션 특성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DISC 유형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는 그런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팀 과제 수행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앞으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날들이 꽤 많은데 그때 만나는 동료들과 또 직장 상사 또 여러분들이 또 매니저가 됐을 때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의 어떤 관계들 그 다음에 또 혹시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윈윈 전략이 뭔지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는 게 차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행동 패턴이나 말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동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 그게 싸움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신뢰하는 어떤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는 유전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인 성격,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의 어떤 모습, 성향의 모습이다. 일단은 디스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 행동 분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바로 이제 디스크 셀프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셀프 진단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결과들을 쫙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진단을 통해서도 본인 모습을 이제 좀 많이 이해를 조금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매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는 학교에서 이제 만났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진단 방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디스크 성향에 대해서 진단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전주에 또 학교에서 만나서 이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학교에서도 계속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서 뭐 진짜 기말고사도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벌써 13, 14 얼마 안 남았네요. 13, 14, 15 주니까 벌써 이제 저희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수업이 세 번뿐이 사실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빨리 여러분들한테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수업 형태를 결정해야 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 그런 체크를 하신 분도 있고 본인이 이제 진단을 조금 더 꼼꼼한 진단을 하셔서 한 가지 대표적인 성격 유형만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하신 분도 있어요. 간단한 셀프 유형 진단을 통해서 하셨던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 그런 진단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진단했던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 모습과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이제 이제 세 가지 디스크의 세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나오는 진단 툴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진단 나온 설명을 읽어보면, 아마 조금 어떤 건 맞는데 어떤 건 좀 많이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런 퀘스천이 있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이 진단 디스크라는 거를, 지금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제가 진단을 통해서 이런 수업들을 이미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강의를 통해서 이 진단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세 가지가 세 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은요, 한 100명 정도 하면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정의를 하기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 이 D형하고 S형이 유형이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DSI형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 S형은 사실 이 DI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특히 D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왔다면 이제 본인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일단 이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DISC에 대해서 행동력 특성들을 쫙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제한점, 내가 혹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난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성격 중에서 나는 좀 이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게 좀 잘 안 돼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매우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죠. 긍정적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잘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요. 나의 모습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여요. 다른 사람이 이런 성격력이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까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셀프 진단하기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오래 드렸었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성격 유형 적어 주신 분도 있고 그냥 하나만 이제 제가 원래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는 그 하나만 나오는 그 진단 셀프 툴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 이게 나한테 제일 강한 성격이구나. 이것만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성격 유형을 적어주신 분은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작성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세 가지 성격 유형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제가 써보질 않아서 이제 뭐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진단 유형에 나왔던 그거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걸 하셨던 분들의 그 진단 성격 유형을 보니까 이거는 좀 무리 있는 해석과 성격인 것 같다, 유형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 DISC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특성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DISC형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또 행동 스타일에 따라서도 좀 더 제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형하고 C형은 과업지향적이고, I하고 S형은 사람지향적이고, D형하고 I형은 행동 패턴이 빠른 사람들이고, C형하고 S형들은 행동 패턴이 느린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말이 빠른 사람들이 대부분 D형이 아니면 I형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 느리거나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속도가 느리면서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C형이면서 S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형하고 S형이 붙어서 나올 수가 절대로 없어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D형은 I형과 C형이 만나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D형이 높은 사람들은요, S형이 이제 아주 낮게 나타납니다. 아주 낮게. 거나 거의 없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걸 세 가지 유형으로 진단을 한다 그러면 뭐 DIC가 나오든지 DCI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제 12주차 오늘 본격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볼 텐데요. D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형의 성격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단은 D형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주도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단 남에게 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D형들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경쟁심도 굉장히 강하고 승부욕도 강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런 D형이 강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타는 거 이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번지 점프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들이다. 그 다음에 D형들은요, 의사 표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의사 표현이 굉장히 빠르고 하고 싶은 얘기를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거,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것들이 바로 강하게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고 표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말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확실한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주저하거나 뭐 말을 좀 잘 못하거나 뭐 뭔가 이제 대답할 때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러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D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 D형들은 뭐가 정해지면 뭐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버립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들이죠. 그래서 행동파들이 바로 이제 D형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성취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이고요. 특히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발휘하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취욕이 강하다. 예. 자, 이런 성격 유형들은요,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물 생기면 장애물에 대해서 뭔가 그 극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일단 해보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 고민을 하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나오는 행동이 빠르고 성격이 급하다가 바로 이 굉장히 큰 특징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D형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성격도 급하고,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뭐든지 다 빨라버리니까. 근데 본인이 그냥 빠르면 괜찮은데, 본인이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들을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표현하면, 이제 그게 다 싸움이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일단 말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막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끊어요. 본인이 성격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거나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죠. 아, 그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말을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때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당할 때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자, 이게 이제 D형 유형의 일반적인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은 도전 환경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도 도전적인 환경들, 뭐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굉장히 빠릅니다. 뭔가 같이 모여서 뭘 해야 될 때,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죠. 자,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팀장을 맡거나 본인이 자기가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리더해서 뭔가 이제 야, 이런 방향으로 예, 방향을 설정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힘들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들이 놓이면요, 이런 친구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취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경향들이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성취욕이 굉장히 높다.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은요, 뭔가 관리가 돼야 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항상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한 친구들은요, 이 조직 생활을 조직 안에서의 규정, 규율,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강합니다. 자, D형이 심한 친구들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굉장히 직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버리죠. 다른 사람이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던 뭐 아니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다. 자, 이런 친구들은 자, 일 우선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과업지향형.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 힘들거나 사람이 어떻거나 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아까 얘기했죠. 직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친구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좀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하고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성과를 내는 거에 매우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 견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 견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고려해 주지 않고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이게 바로 D형인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게 항상 힘든 사람이면 나는 그 반대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힘든 거죠. 자, 그러면 D형이 싫어하는 상황이 뭘까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것, 일단 우유부단한 사람. 뭔가 의사 표현 잘 못하고 뭔가 결정을 하거나 뭔가 의사 표현을 하거나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이 사람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너무 신중하고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다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따져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D형을 만나면 D형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죠. 불편한 거. 자,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탕수육 먹어야 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은 항상 그게 답답합니다. 왜 빨리 결정을 못해? 이런 거죠. 자, 그런 사람들하고 D형은 부딪히면 화가 난다. 이런 거죠. 자, 게으른 사람들, 뭔가 느리고
예, 그 다음에 뭔가 미루고, 이런 사람들, 이 친구는 행동들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행동이 느린 사람들, 이것도 해당이 되죠. 어, 그 우유부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일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뭐든지 빨리 그냥 해요. 예, 하고 쉬자주의. 예, 어떤 친구들은 최대한 늦게 해서 마지막에 하기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빨리 해치우고 내가 그 시간에 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예, 물론 결과물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다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도 하죠. 자, D형은 일단 행동이 느린 사람도 굉장히 싫어한다. 천천히 뭔가 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또 말이 예, 느린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친구는 말이 많은 사람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말이 많으면 이제 뭔가 그 행동을 하거나 뭐 해야 될 때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그냥 끊어버리죠. 못하게 하든지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세하게 행동을 가르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사람 만나면 D형들은 막 머리 위에 쥐가 나는 거예요. 꼼꼼하게, 세세하게 뭔가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가르칠 때도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심한 친구들이 바로 C형인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이 친구가 D형을 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 만나면 D형들 중에서 이게 떨어지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특징들이 D형 앞에 뭐가 붙느냐, D형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성격용들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배우고 나면 이제 행동 패턴들 특성들이 D형이 있어도 D형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D형 뒤에 I형인 사교형이 나오느냐, D형 뒤에 C형인 신중형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틀립니다. 네, 굉장히 틀립니다. 특히 세세하게 행동을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D형이면서 I형이 높은 친구들인 거죠.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는 D형이면서 C형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싫어합니다. 근데 자, D형 앞에 I형이 붙느냐, D형 앞에 C형이 붙느냐에 따라서도 또 행동 패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배워보면 그 특징들이 본인 모습에서도 여기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이 내가 뭐가 많이 나타나는지를 잘 보면 내가 D형이 훨씬 높은 사람인 거지. D형이면서 I형이 내가 있는 사람인 건지, D형이면서 내가 C형이 있는 사람인 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명령 받는 거, 지시 받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D형들이 그래서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들이 되게 많아요. 뭘 하라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지시받거나 지시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고 명령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스타일들.